안녕하세요. 이유라트 이유리입니다. 집 만들기 프로젝트는 계속 될 거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백화점에서 같은 브랜드의 주얼리를 착용했는데 분명 가격은 비슷한데 어떤 사람은 훨씬 우아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주얼리만 눈에 띄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차이가 가격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비싼 제품이라서, 더 값어치 있는 다이아라서, 더 유명한 브랜드라서. 그런데 명품을 실제 구매도 해보고 착용도 해보고 주위 사람들이 착용하는 모습들을 봐오니까 그 차이는 가격이 아니라 선택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오늘은 같은 가격이라도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명품 주얼리 고르는 기준이 달라지실 거예요. 이유라트에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얼굴형을 살리는 귀걸이 선택법. 귀걸이는 얼굴의 프레임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귀걸이는 그냥 예쁜 디자인으로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귀걸이는 얼굴형과 분위기를 가장 크게 바꾸는 주얼리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을 볼 때 얼굴을 먼저 보잖아요. 얼굴 주변에는 머리카락, 귀, 목, 그리고 쇄골까지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귀걸이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추구하는 바와 가치관까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 둥근 얼굴형. 자, 그렇다면 둥근 얼굴형은 어떤 귀걸이를 해야 할까요? 길게 떨어지는 드롭 이어링, 타원형, 그리고 세로 라인이 돋보이는 귀걸이를 해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티파니 하드웨어는 동글동글한 느낌에서 세로로 긴 디자인으로 둥근 얼굴형을 가지신 로율님들에게 잘 어울릴 수 있어요. 티파니 앤코의 엘사 파레티, 다이아가 여기 한 번, 그리고 아래까지 한 번 더. 뭔가 청순한 느낌, 물방울이 뚝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찰랑찰랑 움직일 때마다 뭔가 우아한 운동성이 보이니까 얼굴을 더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티파니 앤코 엘사 파레티, 이 물방울 모양의 티어드 드롭 이어링, 이 귀걸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뭔가 유니크하면서도 데일리로 하기에도 좋고. 티파니 노트도 있습니다. 뭔가 세로로 싹 유선형으로 떨어지는 이 디자인, 세련돼 보이고 도시적이어 보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리본 같아 보이기도 해서 뭔가 우아한 느낌. 세 가지 컬러 있고요. 다이아가 어디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지그펠트 컬렉션. 자, 진짜 눈물 같아요. 진주가 이너의 눈물이라고들 하잖아요. 눈물이 뚝 떨어져 있는 느낌, 우아한 느낌. 진주의 우아함을 따라갈 수 있는 보석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비드 쇼메. 귓볼 부분에 하나 딱 있고 밑으로 한번 건너뛰어서 똥똥똥 이렇게 되어 있는 디자인입니다. 뭔가 데일리로도 좋고 일상에서 하기도 부담스럽지 않고, 이 쇼메 제품들은 실제로 보면 반짝이는 느낌이 완전히 좀 돋보이거든요. 자, 둥근 얼굴형이 피하면 좋은 거, 너무 둥근 볼 형태 피하면 좋습니다. 얼굴 옆으로 퍼지는 디자인도 피하면 좋고요. 얼굴형이 둥근 분들이 둥근 형태의 큰 이어링을 착용하시면 얼굴의 비율이 가로로 더 넓어 보여요. 세로로 길게 떨어지는 이어링들을 했을 때 시선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얼굴이 더 갸름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신민아님은 둥근 얼굴형이에요. 그래서 드롭이나 작은 귀걸이가 어울리시고요. 고윤정님은 긴 얼굴 형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둥근 귀걸이나 짧은 귀걸이가 잘 어울립니다. 지금도 뭔가 세로로 길게 떨어지는 디자인이라기보다는 귓볼 부분에서 둥그렇게 떨어지는 귀걸이를 하고 계시죠? 사실 관자놀이보다 턱이 더 작은 계란형 얼굴들에게는 어떤 귀걸이도 다 잘 어울립니다. 네. 자, 긴 얼굴형은 어떤 귀걸이를 해야 할까? 볼륨감 있는 스터드, 가로 방향 디자인들을 해주시면 좋고요. 청룡영화 시상식에서 주얼리를 선택한 공식을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김고은님, 라운드형 얼굴형인데요. 드롭 디자인으로 해주셨죠. 사실 김고은님은 대표적인 계란형 얼굴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뭘 해도 다 예쁘신데 뭔가 이렇게 청룡 시상식 같이 아름다움이 극대화되어 보여야 하는 자리에는 이렇게 드롭 이어링을 착용을 하셨죠. 그렇다면 신민아님과 고윤정님 얼굴에 각기 다른 디자인의 귀걸이를 한번 매치해 볼게요. 신민아님이 구 형태의 가로 길이가 큰 귀걸이를 하셨을 때, 그리고 얇은 드롭 형태를 하셨을 때 어떤가요? 어떤 쪽이 더 우아해 보이나요? 자, 고윤정님은 어떨까요? 어느 쪽이 더 예뻐 보이나요? 이렇게 의외로 비싼 귀걸이가 더 우아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얼굴의 비율을 살려주는 귀걸이가 훨씬 더 우아해 보입니다.
우아 앤드 고급스러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귀걸이를 살 때는 브랜드보다는 나의 얼굴형에 맞는 귀걸이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고요. 항상 셀카를 찍어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목걸이를 고르는 공식은 어떨까요? 이루트에서 알려드립니다. 자, 목걸이는 이 턱의 형태와 요 쇄골 사이의 목의 길이에요. 초커 스타일 잘 어울리는 유형. 목이 긴 사람에게 잘 어울리고요. 목이 길수록 초커가 목을 적당히 나눠주면서 우아해 보입니다. 긴 얼굴형이 조금 더 잘 어울리고 계란형, 하트형도 모두 다 잘 어울려요. 여기서 포인트는 마른 체형, 어깨가 좁은 체형, 쇄골이 예쁜 체형이 훨씬 더 초커 스타일에 잘 어울리고요. 오프 숄더, V넥, 셔츠 첫 단추 두세 개는 오픈해야 됩니다. 그리고 슬립 드레스. 이렇게 가슴 라인이 많이 파여있는 드레스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이 짧으면 초커를 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신다면 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얇은 체인, 작은 다이아, 피부가 살짝 보이는 여백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이런 초커들 목이 길지 않아도 할 수 있고요. 굵은 벨벳 초커처럼 목을 넓게 감싸는 디자인은 목이 더 짧아 보일 수 있어요. 너무 예쁜 목걸이 한번 골라드릴까요? 진짜 감동을 하실 텐데 제가 너무나 탐내고 있는 디자인들이 많거든요. 저는 목이 그렇게 긴 스타일은 아니라서 약간 몸살이고 있지만 그래도 도전하고 싶어요. 첫 번째, 샤넬. 18K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초커. 이런 거 어때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레이스야 뭐야? 이렇게 뭔가 살이 중간중간 보이는 스타일들은 목이 길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샤넬이에요. 샤넬의 초커 스타일 예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꼬매뜨. 이 목 주변으로 정말 별똥별이 사라사락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우아하죠? 드레시하죠? 뭔가 일상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니까요. 필드 꼬매트 넥클리스 이런 거는 초코라고 할 수 없는데 그냥 예뻐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같이 봐요. 루반 쇼트 넥클리스, 리본이야 리본. 뭐 누구나 할 수 있죠. 이건 초코라기보다는 이렇게 짧은 느낌? 자, 그라프예요. 틸다의 보호 다이아몬드 넥클리스. 초커인데 이제 쇄골 위쪽에서 짧게 올라오는 초커다. 이런 거 너무너무 예쁘고요. 내가 목이 정말 길지 않다 하면은 이런 디자인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라프는 다이아 양이 좀 넘사요. 틸다의 보호 팝의 다이아몬드 넥클리스. 세 줄이야 두 줄이야. 너무너무 예쁘다. 자, 마지막으로 까르띠에. 팬더가 빠질 수 없죠. 궁극의 디자인, 주얼리 끝판왕. 나야, 나 클레오파트라. 뭔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세련되고 도시적이고 패션 감각 있어 보이고 볼드해지만 럭셔리해 보이죠. 자, 이런 초커 스타일은 무조건 오픈된 셔츠를 입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번 나눠줬기 때문에 밑에서 뚫어줘야 돼요. 우리가 가장 활용을 많이 하는 40cm 길이, 가장 맞는 길이죠. 저 요거예요. 데일리 목걸이의 정석 길이. 바로 위에 있는 요겁니다. 둥근 얼굴, 계란형, 하트형, 긴 얼굴 거의 모두 잘 어울리고요. 보통 목, 약간 짧은 목, 긴 목 다 잘 어울립니다. 체형도 전부 잘 어울리고요. 쇄골 바로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선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얼굴이 조금 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지금 작아 보이는 중인가요? 가장 실패가 적은 길이가 바로 40cm고요. 45cm는 또 어떨까요? 쇄골에서 훅 내려가는 느낌. 지금 요 정도 길이. 우아한 느낌, 목이 좀 길지 않은 사람, 상체가 좀 있는 사람, 둥근 얼굴이 이렇게 약간 길게 내려오는 스타일이 잘 어울립니다. 펜던트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시선도 아래로 같이 내려가면서 둥근 얼굴형이 가지고 있는 시선을 빼앗기는 곳에서 약간 더 길게 슬림하게 내려가 준다. 목이 길지 않아도 이렇게 길게 내려가 있는 스타일로 인해서 목이 더 길어 보이는 시선의 흐름. 니트, 캐시미어, 브이넥 뭐 다 잘 어울립니다. 근데 파이지 않은 옷을 입고 펜던트가 45 정도 내려오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40cm가 가장 활용하기가 좋다. 아람브라, 불가리 세르 팬티, 디바스 드림, 비제로원, 까르띠에 다무르나, 에땅셀드 까르띠에 넥클리스. 이 디자인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요것도 뭔가 되게 우아한 것 같아요. 귀족 집안의 문양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제가 하고 있는 1895 다이아몬드로만 이루어진 넥클리스, 이런 것도 누구에게나 잘 어울립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우아함만 살려주고 어떤 룩에나 다 잘 어울리죠. 그래서 제가 구매를 한 거예요. 쇼메, 비드 쇼메
부피가 있는 펜던트 중에 가장 뭔가 섬세하고 여성스럽고 과해 보이지 않으면서 반짝임이 어마어마한 제품이에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쇼메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모든 제품들을 훑어봤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목걸이 중에 긴 체인이 있습니다. 우아함, 여성스러움, 하이주얼리 느낌, 키가 큰 분들에게 잘 어울립니다. 이 목걸이 한번 봐주세요. 얼마나 우아하게요. 이 블랙 터틀넥에 요거 한번 해주고 싶네요. 이 펜던트를 이렇게 브로치로 활용할 수도 있나 봐요. 샤넬에서 본 김에 저는 요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진짜 드레시하다. 까멜리아 넥클리스입니다. 왜 이래? 왜 이렇게 예뻐? 정말 내가 너를 어떻게 잊었는데 다시 나타나서 이렇게 나의 마음을 흔드는 거니? 빈티지 아람브라 롱 넥클리스 20개 모티브입니다. 한 바퀴 둘러도 되고요. 한번 감아도 되고요. 원석도 다양하고 가공 방식도 다양합니다. 매직 아람브라 넥클리스 6개 모티브 너무 멋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없는 그런 느낌? 나만의 유니크한 느낌? 자, 목걸이는 내가 존재감을 보여주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나의 분위기를 이렇게 완성을 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손 모양에 맞는 반지 선택법. 반지는 손의 비율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돼요. 손가락이 짧은 경우, 자, 손가락이 짧다고 얘기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손가락이 길지 않은 경우, 손가락이 통통한 경우. 자, 통통한 거는 상처 안 받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통통한 거 얼마나 귀여운데요. 애기 같고. 그러니까 통통한 건 그냥 통통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상처받지 말아요. 손가락이 통통하거나 손가락이 길지 않은 경우는 얇은 밴드를 하면 됩니다. 손가락이 답답해 보이지 않고 여백이 생겨야 하는 거예요. 티파니 앤코 엘사 퍼레티 밴드링. 여백이 보이죠? 얇죠? 티파니 노트 얇죠? 섬세하죠? 갑자기 왜 노래 공격하는 거예요? 견뎌요? 러브링 중에는 스몰 모델이 적합하고요. 비드 쇼메 링들이 조금 더 섬세하고 두께도 얇고 그래서 손가락이 길지 않고 통통한 귀여운 롤링들의 손에 어울리죠. V자 또는 사선 느낌이 있는 디자인을 선택하면 또 좋습니다. 쇼메 반지들이 뭔가 섬세한 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슬림한데 V자도 있어요. 마르키즈 세팅의 솔리테어 링 같은 이렇게 물방울 형태의 원석, 다이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거 어울립니다. 전체 밴드 자체가 두꺼운 링보다는 가운데 뭔가 모티브가 있는 게 훨씬 더 잘 어울리고요. 샤넬 코코 크러쉬 넓은 와이드 링 요런 제품들 피해주면 좋고요. 부쉐론 콰트로 링, 부쉐론의 콰트로 링들은 대체적으로 직선 형태면서 두꺼운 여러 레이어들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런 반지들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세르펜티 바이퍼 링 같은 경우에도 3단을 돌리기 때문에 피해주면 좋고 B01 어마어마한 부피죠. 요런 거 피해주면 좋습니다. 반대로 까르띠에 트리니티 링처럼 이렇게 존재감이 있고 굵은 링들이 잘 어울리는 손은 보통 손가락이 길고 가늘면 잘 어울리고요. 관절이 도드라지지 않은 손들이 잘 어울리고 손등이 비교적 납작한 손 바로 접니다. 저는 납작합니다. 손에 살이 아예 없어요. 저는 트리니티 링 너무 잘 어울려요. 미니멀하면서 조형적인 스타일을 즐기는 경우 손가락이 길고 뼈가 보이고 얇고 마른 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길게 올라오는 형태의 세로 방향의 디자인 같은 거 요렇게 길게 되어 있는 디자인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손가락이 긴 사람들은 그럼 어떤 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골라드리겠습니다. 볼드링 그리고 레이어드 하면 예쁘고요. 세르펜티 어울리고요. 루이비통에도 블라썸 라인들 진짜 예쁘거든요. 이거는 레이어드해서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나의 취향대로 컬러도 고를 수 있고요. 목걸이나 귀걸이는 타인이 나를 볼 때 인상을 좌우하고 반지의 경우는 내가 보는 주얼리거든요. 내 기분이 좋아지는 제품으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네 번째, 피부톤과 골드 선택의 기준. 이유라트에서 알려드립니다. 자, 이거는 제가 여러 영상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완전히 정리해서 한번 표로 보여드릴게요. 웜톤의 경우 봄 웜과 가을 웜 안에서도 피부톤의 명도가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봄웜이지만 피부톤이 밝은 편이야. 그렇다면 골드 잘 어울리고요. 피부톤이 좀 어두운 편이야 하시는 분들은 로즈 골드가 잘 어울립니다. 왜냐? 보통 옐로우 골드 명도가 로즈 골드 명도보다 높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얼리를 하는 이유는 우리 피부보다
화사해 보이기 위해서 합니다. 그렇다면 명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피부 톤에 따라서 이 명도를 어떤 제품을 올리냐에 따라 상당히 느낌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무조건 화사한 컬러를 올려야 한다. 쿨톤의 경우에도 화이트 골드가 가장 잘 어울리는데 플래티넘은 명도가 약간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여름 쿨톤이면서 명도가 아주 높은 피부톤을 가지고 있다면 실버가 가장 잘 어울리긴 하고요. 화이트 골드가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다이아 세팅으로 완전히 파베로 되어 있는 제품들 가장 잘 어울리고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피부톤이에요. 겨울 쿨톤의 경우는 플래티넘이 더 잘 어울립니다. 명도가 화이트 골드보다 낮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 만약 부쉐론의 콰트로 반지를 고른다 하시면 저 같은 명도가 높은 여름 쿨톤의 경우에는 화이트 컬러가 포인트로 같이 들어간 제품이 잘 어울리고요. 겨울 쿨톤 같은 경우는 블랙 컬러가 포인트로 들어간 제품이 잘 어울립니다. 하지만 이 공식을 따르지 않아도 되긴 해요. 내가 어떤 분위기를 연출하겠다 이 목적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골드 하고 있잖아요. 옐로우 골드. 왠지 알아요? 그냥 이게 더 럭셔리해 보였어요. 그래서 골드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롤렉스에 실버, 골드, 콤비로 해서 저는 항상 매치를 해주고 있어요. 좋아하면 그냥 가는 거야. 옷과 주얼리의 컬러 매칭, 재질의 매칭 이런 것도 중요한데 옷 스타일 중에서 주얼리가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 뭔지 알아요? 바로 화이트 셔츠입니다. 화이트 셔츠는 정말 신기한 옷이에요. 운동화를 신고 캐주얼로 입다가 화이트 셔츠 하나만 입어주면 뭔가 포멀한 분위기로 연출이 되잖아요. 주얼리를 매치했을 때는 화이트 셔츠를 매치해주면 포멀한 분위기였다가 뭔가 데일리한, 노멀한 분위기로 연출을 해주면서 고급스러움은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화이트 셔츠에 진주, 작은 다이아, 큰 다이아, 골드 체인, 실버 체인, 화이트 골드 체인 모두 다 잘 어울리고요. 오늘 주얼리를 좀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했을 때 화이트 셔츠 하나와 같이 매치해 주시면 끝! 두 번째, 블랙 드레스와도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블랙은 약간 이렇게 가슴 부분이 어느 정도 파져 있는 디자인. 저는 오늘 많이 팠어요. 요거보다 좀 덜 파면 데일리하게 입기 좋습니다. 블랙 드레스에는 볼드 주얼리, 다이아 모두 잘 어울리고요. 니트 중에 캐시미어 니트와 매치를 하고 싶다. 작은 체인, 작은 펜던트들이 오히려 좀 잘 어울립니다. 뭔가 더 세련된 느낌을 줘요. 골드하고 큰 펜던트보다는 얇고 작은 펜던트. 있는 듯 없는 듯. 좀 길게 같이 매치를 해줘도 좋고 목 쪽에 매치를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캐시미어 니트 넥라인이 V넥이라든지 이러면 잘 어울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고급스러워 보이는 사람의 포인트, 주얼리 포인트는 가장 비싼 제품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제품을 골랐기 때문입니다. 명품 주얼리의 가치는 얼마나 눈에 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느냐에 달려있어요. 오늘 영상이 로율님들이 주얼리를 고를 때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 저장해 두시고 주얼리 구매하실 때마다 꺼내보세요. 집 만들기 영상 시리즈 계속될 거고요. 우리 이유라트의 살까 말까 감별싸우 계속될 거고요. 골라줄게요도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또 만나요. 이유라트